여러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야,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봉쇄입니다. 봉쇄 정책. 예.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경제의 어떤 충격이 엄청납니다. 경제에 대한 충격이. 이렇게 됐을 때 중국에 위기가 온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 단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중국 1분기 성장률 전망이 3%예요. 3%.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1분기에 3%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은요 적어도 5% 중반 이상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500만 명, 1,600만 명의 실업자가 직업을 구합니다. 그런데 3%까지 떨어지면 실업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업이 커진다는 이야기는요. 이게 중국 경제의 어떤 충격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지금 2021년 1분기에는 18.3%까지 성장하던 중국의 어떤 놀라운 성장률이 2분기엔 7.9%까지 떨어졌어요. 3분기엔 4.9%까지 떨어지더니 4분기에는 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2022년 1분기는 3%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급속하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급속하게 둔화가 되는 것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급속하게 둔화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제일 첫 번째는 부동산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성장률에 거의 한 30%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 그런데 지금 헝다그룹을 포함해서 부동산 개발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잖아요. 줄줄이 파산하고 있잖아요. 줄줄이 파산하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지방정부예요. 그동안 지방정부 재정은요. 이 지방에 있는 땅을 부동산 개발사에 팔아가면서 재정을 메꿔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을 팔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사들이 워낙 많이 망했으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부터 최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교사 월급을 못 준다고 하잖아요. 공무원 월급을 못 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방정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 코로나 제로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것도 지금 시장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로 코로나 정책은요 그냥 봉쇄입니다. 봉쇄. 해외에서 중국 방문을 하면 3주 시설격리를 해요. 시설격리.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거단지 전체를, 빌딩 전체를 봉쇄해버립니다. 확진자가 계속 확산을 하면 시 전체, 시 전체를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 전체가 만약에 봉쇄를 하면 시가 아예 멈출 거 아니에요. 아예 멈출 거 아니에요. 도시 성장이 아예 멈춥니다.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요 아예 나갈 수도 없어요. 음식료나 그 생필품을 구하는 것까지도 외출이 금지될 정도니까 이게 심각하다 못해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좀 잘 치르자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이게 스포츠맨 정신은 다 어디로 가고요. 중국의 전국체전 같습니다. 중국의 전국체전. 그 동계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얼룩져서요. 중국의 동계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은요. 그야말로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 올림픽이 됐어요. 개판 올림픽. 중국인들의 잔치만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중국인에 대한 반감만 더 커졌어요. 중국인에 대한 반감만. 그러니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뭐 성공적인지 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아마 세계인들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세계인들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애초에 생각을 했던 중국의 화려한 부활, 중국몽 다 깨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장률이 3%까지 떨어지면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지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은요. 류바오라고 했죠. 류바오. 일자리, 민생, 기업활동, 식량, 에너지, 공급망 6개 항목에서 안정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만들어내겠다는 류바오. 류바오까지도 지금 깨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요. 중국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대한민국 괜찮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보세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 비중의 거의 30%를 넘습니다.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양은 25%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홍콩을 거쳐서 수출하는 것까지 합치면 홍콩 수출이 한 5% 되거든요. 그러면 25%에 5%면 30%가 넘어요. 30%가 넘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3%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도요. 수출을 그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 수출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 12월에 4억 5,200만 달러 적자, 올 1월에 역대급이에요. 48억 8,900만 달러 적자, 2월 달에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35억 800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성장률마저 꼬꾸라지면 우리 경제도 같이 꼬꾸라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합니다. 중국의 위기가 한국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지금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녹록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 경제가 진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저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읽힙니다. 중국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중국의 위기가 오면 대한민국 위기만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세계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전 세계가 다 위기에 겪겠죠. 그리고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국의 어떤 상황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던져줄까 솔직히 조금 두렵습니다.